지구단 위계획구역이란 간단히 말해서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도시군 계획에서 지정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시가지의 정비 관리 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 기반 시설의 설치, 건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됩니다. 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 후 10년 내외 기간 동안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합니다. 지구단 위계획구역에서 가능한 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지 조성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 위계획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시에서 2024년 4월 19일에 발표한 지구단위 계획 바뀌는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일을 하다 보면은 이 지구단 위계획에 관련된 여러 대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주로 대로변이나 역세권 주변에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또 규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인허가 기간도 길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민간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서울의 강북지구와 강서지구 같은 경우는 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바뀌면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니까 신축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 보도 자료가 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손본다.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서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시형 생활 주택 주차 대수를 완화하고 민간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의 요지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를 폐지하고 결국은 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개편해서 민간 개발을 활성화한다. 공개공지 설치할 때 상환 용적률 120% 전 지역을 확대해서 용적률 올리고요. 지능용 건축물이라 그가 스마트 기술 도입 전선 지중화 등 미래도시 정책과 공공성 중심으로 인센티브 항목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 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한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 조준을 위해서 즉시 반영한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려면은 해당 지역의 지구단 위계획이 변경돼야 됩니다.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변경하는 작업도 조금 시간이 걸 것 같아요.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고시를 하고 또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공포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 절차가 또 시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1개월 아니면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가와 면적의 35% 달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그간 건축물의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도적 그리고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서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개발하게 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또 이런 절차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인허가라는 부분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규제가 증가되면서 이 시간이 계속 속에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축주분들은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지다 보니까 건축주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건축 허가가 2주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까지 걸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무려 35%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지역인 지구단 위계획 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 아지 확대 적용되는 그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용 용적률이 있고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은 기본부터 시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항목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용적률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기본 용적률 800% 시작을 해서 공개 공지를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줘서 960% 아지 더 올려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좀 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준 용적률 하향 폐지하겠다. 앞서 설명한 그 기준 용적률의 하향 항목 있죠. 그 부분을 폐지하겠다. 허용 용적률은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정책 목적에 부합되고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 선정한 용적률 대비 110%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 용적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용적률 대비 그동안 100%, 300% 낮게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하게 되면은 건축한 개선, 공동개발 공개공지, 권장용도 이런 내용들을 이행하면 허용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구단 위계획 구역을 보시면은 허용 용적률이 300% 시작을 해요. 300% 준주거 지역은 400%. 그런데 지구단 위계획에서 300% 시작을 해놓고 인센티브를 조금 해가지고 항목들을 막 하게 되면은 이게 400%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대략 한 330%, 35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00% 찾지 못하는 경우죠. 이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준주거 지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 묶여놨으니까 뭐 350%밖에 안 되고 지구 단위가 아닌 지역은 400% 받고 이게 형평성이 없었던 거죠. 이런 항목들을 이번에 개편을 하고 허용 용적률을 도시계획에서 정한 바로 그 용적률에 시작을 하고 인센티브를 하게 되면은 그 기본 용적률에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마 현장에서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지구단 위계획이 묶여있는 그런 땅들이 강북에도 많고 강서에 많고 그래서 이 지역이 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구단 위계획 구역과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